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신탁 전세 사기 케이스예요. 여기서 신탁 원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냥 평범한 매물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마음에 쏙 드는 전세 매물을 찾았는데 집주인이 개인이 아니라면 전세 계약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내용만 쏙쏙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즘. 안녕하세요. 똑변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SGI 크리에이터 최석용입니다. 요즘 전세 매물을 보다 보면 집주인이 법인이거나 신탁 등기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런 집에 전세 계약을 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집주인이 개인이 아닌 상황이 생소하다 보니까 계약해도 되나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집주인이 법인이거나 신탁회사일 때, 그리고 외국인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서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저도 여러분들을 대신해 열심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알아보즘! 변호사님, 집주인이 개인인 곳보다 법인인 곳에 전세 사는 게 더 위험할까요? 사실 법인이라고 위험하고 개인이라고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1년간 경매로 낙찰된 주거용 부동산 중에 법인 소유는 0.2%에 불과했다는 통계도 있죠. 개인이든 법인이든 신용도가 나쁘면 파산할 수도 있고, 그걸 세입자가 미리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집주인이 누구냐 보다는 전세가율이 낮은지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개인일 때와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미리 알고 계약을 하셔야겠죠? 변호사님, 집주인이 법인이란 건 사람이 아니란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은 누구랑 하나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법인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대표자랑 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먼저 이제 법인 인감증명서를 통해 인감도장을 확인하시고요. 도장 찍으러 온 사람이 대표자와 동일한지 신분증으로 꼭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대표자가 못 왔다면요? 주택 임대업을 하는 1인 법인이 아니라고 하면 보통 이제 법인의 직원이 올 텐데요. 이럴 때는 절대로 그냥 계약을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위임장을 확인을 하셔서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지, 위임장에 사람이 맞는지 신분증까지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전세금 입금 계좌가 법인 명의 계좌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변호사님, 만약에 법인이 파산한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 경우에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서 보증금을 받으셔야 해요. 여기서 이제 개인 소유의 주택과는 다른 게, 법인 소유의 주택은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면 낙찰가에서 먼저 배당이 돼요. 밀린 세금이 있어도 세입자보다 먼저 배당되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세금은 집주인이 개인이어도 마찬가지로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이 되는 항목이에요.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려면 계약할 때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요.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말소상 포함으로 열람해서 체납 내역이 있었는지 정도는 확인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그 외에 법인 임대인과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세자금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미리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죠. 집주인이 개인일 때와 필요 서류나 가입 조건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집주인이 법인이어서 세입자에게 좋은 점은 없을까요? 계약할 때 법인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3법에 따라서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을 때 집주인이 개인이면 청구권을 거절할 수가 있는데 법인은 거절할 수가 없어요. 실거주가 안 되니까요. 최근에 뉴스에서 신탁등기 전세 사기가 큰 이슈잖아요. 혹시 신탁등기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신탁등기는 쉽게 말해서 집주인이 더 많이 대출받기 위해 주택의 소유권을 금융기관에 맡기는 걸 말해요. 그러면 신탁등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갑구에서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으면 신탁등기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렇게 신탁등기된 주택의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소유권을 잠깐 빌리는 거니까 원래 집주인이 소유자일 것 같은데요? 신탁이 믿고 맡긴다는 의미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신탁 등기가 되었다면 법률적으로는 신탁 회사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져요. 그럼 이런 경우 전세 계약은 누구랑 해야 될까요? 집주인?
신탁회사? 여기서 신탁 원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신탁 원부요? 신탁 원부란 쉽게 말하면 신탁 등기를 하기 위해서 집주인과 신탁회사, 은행과의 계약 관계가 정리되어 있는 문서예요. 기본적으로는 부동산을 담보로 빚을 얼마나 냈는지를 비롯해서 특약사항이 적혀 있어요. 그렇다면 등기부등본 1구산에 근저당 설정액이 없어도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면 숨은 대출금이 있을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말씀드린 특약사항을 꼼꼼히 보셔야 돼요. 특약사항은 첫 번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과 신탁회사 중에 누구 명의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계약을 체결하려면 신탁회사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또 마지막으로 보증금이나 임차료는 누구 통장으로 받아야 하는지 등이 모두 적혀 있어요.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하게 되면 나중에 계약이 무효가 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신탁 전세 사기 케이스죠. 와, 신탁 원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겠네요. 맞아요. 최악의 경우로는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경매에 들어갈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저는 그냥 평범한 매물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외국인인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이때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없을까요? 임대인이 외국인이더라도 본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국인인 경우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두고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보통 대리인을 두고 이 대리인이 계약 체결부터 하자 관리까지 챙겨주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할 때 집을 잘 챙겨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가족이 대리인인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변호사님. 그렇다면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확인하면 될까요? 우선 외국인 본인이 직접 왔다면 여권이나 국내 거소 신고증으로 본인인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한국에 살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위임장의 영사관 확인이나 아포스티우 확인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임장에 표시된 대리인 본인이 계약 현장에 나와 있는지 신분증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임대인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전세보증 가입이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집주인이 외국에 있는데 경매나 소송에 넘어가면 소송 고지가 늦어져서 기일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혹시 불안하다면 전세보증에 가입해 두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오늘은 집주인이 법인, 신탁회사, 외국인일 때 전세계약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전세계약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려주신 대로 꼼꼼히 알아보고 계약한다면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